자, 주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법사위 주진우 직원들은 의원입니다. 촬영해 주세요. 저는 그 수사 외압인지를 따지려면 일단 그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완전 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일단 이 건 범위에 하급 직원들이 다수가 포함됐고요. 또 얼마 전에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박정훈 단장 수사 과정이 뭔가 오류가 있거나 혹은 또 당시에 좀 과잉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 유재현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10년 이상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셨죠? 네, 10년 3개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군 수사 과정이나 이런 적법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시네요. 네,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되셔서 그동안 법리적으로 잘못되거나 절차적으로 의문이 있을 때 좀 관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당시에 박정훈 단장 수사의 법률상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이 저를 처음 불렀을 때는 제가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은 내용은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조사하신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 근데 그 언론에 이제 브리핑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냐라고 여쭤보셔서 그 부분은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것인데 이미 그렇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저희가 나중에 어쨌든 다 종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나가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 박정훈 증인의 발언을 보니까, 중대한 사건이면은 이 건의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던데, 저는 이것은 적법 절차 차원에서 상당히 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뭐 군의 정확한 원칙이죠. 네, 그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법리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정훈 단장 수사단 인력을 보니까 총 14명 정도 혹은 15명 정도 수사했고 나름 수사에 고군분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 행정요원이 한 3명 정도 되고요. 박정훈 단장을 포함한 간부들, 중령인 간부들을 제외하면 실무 담당한 수사관은 8명에서 10명 사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제가 뭐 별도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국회에 제출이 되었다면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여 만에 지금 국방부에 보고되기 전에 유족에게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 결과를 설명을 하셨거든요. 통상적으로 유족에게 설명한 후에는 수사 결과를 또 약간 다르게 하거나 재검토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군인의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기존에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에 원래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리 판단이 끝나고 이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절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가족한테 보고 드린 내용과 언론에 다르게 나가는 거는 유가족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단장께서 이제 조사한 인원을 보니까 총 75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필 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요. 진술 조서를 19개 정도 받았습니다. 자필 진술서는 비교적 이제 증거 가치가 작고 또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수사권의 존부를 떠나서 지금 이제 하시는 그 조사 방법이 결국은 이제 그 강제 수사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임의 진술이나 임의 자술서를 받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건 군에서 사망 사건을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제 수사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얘기를 하니까 경찰 수사 결과랑 비교하니까 이게 지금 좀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 확인한 건 현장 CCTV 뿐인데 그 당시에 뭐 압수가 한다든지 휴대폰 통신 기록을 본다든지 포렌식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죠?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수사단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수사 목록상으로는 제가 이제 수사 목록을 받아보긴 했는데 거기서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그 수색 작전의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장한테 있었던 것으로 지금 수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지금 그때 해병대 우리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했었던 내용 보니까 육군 54단장은 아예 조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같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네. 네. 요번에 그 당시에 박정훈 단장께서 입건했던 7대대 정보과장 중위 또 통신부소대장 상사는 하위직인데 입건이 되었고 또 이번 경찰 수사 보니까 이분들은 같이 수색했던 사람이고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죠? 네, 맞습니다. 네. 당시 박정훈 단장의 그 조사 결과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 인계서를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사건 인계서를 보내줬기 때문에 봤던 느낌은 이제 그 사건 인계서상에 여단장이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물밀수색을 지시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과관계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휘부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어떻게 연결했지라는 의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 같이 있던 지휘관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까지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시가 인계서상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제가 유사 사건인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진행됐던 사건들을 보니까 2022년도 10월에 발생했던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그 군 간부들이 위력 행사를 하거나 가혹 280일 정도 조사를 70일 정도 조사 기간이 좀 짧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좀 짧은 편에 속합니다.